모든 필드가 다 기본값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 이 학생이라고 STU 1번이라고 하는 객체에게 아이디도 부여하고 네임도 이름도 부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STU 1번 인스턴스, 그러니까 학생 1번에게 아이디와 학번, 아이디와 이름, 네임을 부여하자. 다시 얘기하면 학번에 값을 저장하고 이름에도 값을 주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죠. STU 1번 점 하면 뭐가 보여요? 출력할 때 아이디하고 네임 출력했던 것처럼 점을 쓰면 아이디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거죠. 얘는 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뭐 인트로 이렇게 주셔야 돼요. 뭐 101번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점 네임 이렇게 하고서 뭐 문자 앱이니까 큰 따옴표로 해야 되겠죠. 오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거는 뭐냐면 다시 그림을 괜히 지웠네요. 자, 여기에 스튜던트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처음에 아이디는 기본값 0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를 찾아가서 STU 1번 점은 참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참조한다. 인스턴스를 찾아간다. 찾아가서 id라고 하는 변수에 즉 id 필드에 값을 항상 등호는 뭐예요? 등호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한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한다. 이게 등호잖아요. 할당 연산자. 그래서 기존에 0이라고 들어가 있었던 부분을 1, 0, 1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이제 그 전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오쌤 하고서 이름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학생이 이렇게 바뀐 거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매번 모든 학생들을 생성할 때마다 먼저 생성해 놓고 기본값으로 생성해 놓고 아이디 부여하고 학번 부여하고 이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만들고 아이디 부여하고 이름 부여하고 이러면 번거롭잖아요. 그죠? 매번 생성하고 아이디와 네임을 세팅하고 두 번째 생성하고 아이디와 네임 세팅하고 이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아예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부터 학번은 뭐 102번, 네임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성자에게 값을 전달을 하는 거죠.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하듯이 메서드한테 더하기 해주세요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 우리가 그런 메서드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만들지 않았었나요? 숫자 2개 더하기 해주세요라고 하는 10 더하기 20 해주세요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리턴을 해줬잖아요. 30이라고 리턴을 해줬죠. 이렇게 메서드를 만들듯이 생성자도 아규먼트를 가질 수 있도록 아규먼트를 줘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런 생성자가 클래스 안에 있으면 얘를 만들 때부터 값들을 부여하고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나온 게 뭐냐면 클래스 안에다가 생성자를 만들어줍니다. 클래스 안에다가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클래스 안에다가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디폴트 생성자는 생겨요. 그리고 그 디폴트 생성자는 모든 변수들을 int는 0으로, 불리언은 false로, 스트링은 null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그게 디폴트 생성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 디폴트 값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전달해주는 값들로 여기 있는 필드들이 초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해주는 게 생성자인 거예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들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기본 값이거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그런 게 생성자인 거예요. 자, 그럼 생성자는 어떻게 만드느냐? 생성자는 다음과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자, 다시 스튜던트로 왔어요. 생성자를 만들어 볼게요. 생성자를 만드실 때는요. 생성자를 만드실 때는 일단은 퍼블릭을 붙일게요. 퍼블릭을 붙이고요. 생성자의 이름은 반드시 뭐의 이름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클래스의 이름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변수가 스튜던트인데 만드는 게 스튜던트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튜던트를 new, 새로 만들어야 그거를 스튜던트라고 하는 타입에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의 이름은 항상 뭐랑 같게 되냐면 클래스 이름하고 같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초기화하고 싶어요? 어떤 변수에다 값을 넣고 싶어요? id라고 하는 변수와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값을 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파라미터가 있어야 여기에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을까요? int 타입의 값이 있어야 될 것이고 string 타입의 값이 있어야 누군가가 생성자를 호출할 때 int 값 하나하고 string 값 하나를 전달해 주면 전달받은 이 int 값을 id에다 저장하면 될 것이고 전달받은 string 값을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 원하는 값으로 필드들을 초기화하는 기능이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뭐랑 똑같아요, 이거. 메서드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메서드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id를 x로 저장하겠다. name을 y로 저장하겠다. 앞에 있는 id는 여기 있는 필드, 멤버 변수를, 클래스의 변수를, 멤버 변수를 얘기를 해요. name은 클래스의 멤버 변수, 필드 name을 가리켜요. 여기 있는 x는 지역 변수, 파라미터 x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 있는 y는 지역 변수 y, 파라미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누군가가 그러니까 메인에서죠. 메인 클래스에서 메인 메서드 안에서 학생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학번은 200번, 뭐 201번. 그다음에 문자열은 뭐 누구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그 전달받은 숫자를 id에다 저장하고 전달받은 문자열을 여기 있는 name에다 저장하겠다라는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가 그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생성자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변수 이름을 x, y 이렇게 만드는 거는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x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y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자바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필드 아이디를 채워 넣을 값은 그 필드 이름하고 똑같이 지역 변수 이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필드 네임에다가 값을 채워 넣을 값은 여기 지역 파라미터 선언할 때 똑같이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디를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고 여기 네임에 있는 값을 여기 네임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 호출하는 곳에서 200이라고 넘겨줬으면 이게 200이 되고 여기가 200이 돼서 얘는 얘를 가리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0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코드상에서 구별이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멤버 변수, 다시 얘기해서 필드와 지역 변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필드와 지역 변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붙여주는 게 뭐냐면 this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is. 자, 앞에 this 점하고 붙여주는 순간 색깔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아이디가 파란색, 네임도 파란색. 여기 있는 아이디는 갈색, 여기 있는 네임 갈색. 그렇죠? 바뀌었죠. 색깔만 봐도 이클립스가 알려주는 이 색깔만 보셔도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디는 지역 변수 파라미터. 왼쪽에 있는 아이디는 필드, 멤버 변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this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this, 이것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this, 이것. this는 쉽게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다시 얘기해서 메모리에 학생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있는데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id라고 하는 변수.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얘가 this인 거예요. this.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this.id라고 하면 필드를 가리키게 돼요. 그리고 그냥 id라고 하면 여기서 선언된 지역 변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변수의 이름을 만들 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드가 나중에 만들다 보면요. 필드가 정말 몇십 개가 될 수 있어요. 한 5개가 있다라고 해보죠. 우리는 5개를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변수를 또 5개를 선언을 해야 되죠. 5개의 값을 전달을 받아야 그 5개의 값을 가지고서 5개의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 이름 만들려고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뭐 A, B, C, D, E, F 이렇게 하든가 X, Y, Z, 뭐 W, Y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만들려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름 만들려고 고민하지 말자 인 거죠. 그러니까 멤버 변수들만 우리가 그러니까 필드들만 이 변수가 어떤 종류의 어떤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인지만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이름을 만들어 주면 파라미터 지역 변수 이름들은 얘네들이랑 똑같이 써버리자. 파라미터와 필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this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this라고 하고 필드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필드, 그 다음에 여기에는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파라미터에 전달받은 값을 파라미터 생성자를 호출할 때 생성자 호출하는 곳에서 파라미터에 전달한 값을 필드에 저장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학생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아이디는 몇 번, 이름은 누구 라고 하는 학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호출을 했으면 그 호출된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필드로 저장이 된다. 즉 필드의 초기화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this의 의미는 뭐다? 내가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조예요. 참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얘기한다. this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나중에 또 생성자 안에서 다른 용도로도 this가 또 사용될 수 있어요. 코드 어렵지 않으시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성자를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 옆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보이세요? 빨간색 X 표시가 떠버렸어요. 우리가 이 생성자를 만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클래스 메인 2번이라고 하는 이 메인 클래스는 우리 실행할 수 있었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에러가 없이 실행되는 코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정한 거는 여기를 수정했어요. 여기를. 그죠? 생성자를 추가를 했지 메인 클래스를 바꾸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어디가 에러 났어요? 스튜던트는 멀쩡한데 메인 클래스가 에러가 나버렸어요. 자, 그럼 어디가 에러가 났는지를 찾아가 볼까요? 어디가 에러가 났는지를 찾아가 보면 그냥 바로 이렇게 여기 빨간색 이렇게 보이죠? 빨간색 이렇게 보일 거고요. 지금이야 몇 줄 안 되니까 여기 에러가 나는 곳을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고 만약에 코드가 길면 몇백 라인이 되는 그런 자바 파일이 되면 어디가 에러가 났는지를 쉽게 찾아가기가 힘들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에러가 발생한 위치예요. 에러가 발생한 위치여서 자, 지금 화면에는 에러가 나타난 곳이 안 보이죠. 마우스로 그 빨간색을 가면 링크처럼 클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면 딱 에러가 나는 그 위치로 딱 가요. 그러니까 이클립스에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여기를 클릭해서 바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여기가 에러가 났는지를 아까까지 이거 에러가 없었던 문장이잖아요. 그죠? 모든 변수들을 기본값으로 만들어주세요. 에러 없이 실행이 됐었고 이 코드 실행되고 나면 id는 0, name은 null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여기서 출력이 제대로 됐었고 그거를 어떤 다른 값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했었던 그런 코드였는데 지금은 에러가 나요. 자,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볼게요. 마우스 올려보세요. 마우스를 올리시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컨스트럭터가 즉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오, 이거 이상하죠. 제가 모든 클래스에는 디폴트 생성자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정의되어 있지 않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해결 방법으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거나 이게 int와 string을 아규먼트로 갖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은 클래스 파일에 int와 string을 아규먼트로 갖는 그런 생성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네 int와 string을 빼버리거나 마지막 방법으로는 아규먼트를 하나도 갖지 않는 생성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면 이 에러를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뭐.
시키는 대로 할게요. 네. 여기 있는 것 중에 세 번째를 제가 할게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다시 스튜던트 클래스로 가보세요. 생성자 부분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q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아야 돼요. 중괄호 중괄호 대신에 중괄호 안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넣겠습니다. 코드를 하나도 넣지 않는 거예요. 자, 저장하셨습니까? 소스 코드 꼭 저장을 하세요. 소스 코드를 저장하지 않으면 파일 이름 옆에 아마 별표가 붙을 거예요. 별표가 붙어 있는 파일은 저장이 안 돼 있는 파일이에요. 저장을 하셔야 돼요. 수정을 하셨으면 저장을 하세요. 자, 이게 바로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는, 파라미터를 하나도 갖지 않는 그런 생성자를 지금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다가 만든 거예요. 중괄호가 있죠. 중괄호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형식만 맞춰주는 거예요. 퍼블릭, 스튜던트, 파라미터 없음. 다시 얘기해서 전달받을 값이 아무것도 없음. 할 일이 없으니까 비어있는 중괄호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어있는 중괄호. 자, 에러가 어떻게 됐나요? 아까 보였었던 에러 사라졌죠. 그렇죠? 스튜던트 클래스를 고치니까 메인 클래스의 에러가 잡혀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정리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어찌됐든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거는 뭐, 이거는 첫 번째 생성자는 어떤 생성자냐면 디폴트 생성자예요. 기본 생성자. 디폴트 컨스트럭터. 약간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생성자. 여기 파라미터가 없잖아요. 파라미터가 없다는 얘기는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전달해주는 값이 아무것도 없다.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성자. 그리고 밑에 있는 생성자는 두 번째 생성자. 밑에 있는 생성자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선언이 되어 있죠. 첫 번째 파라미터는 int, 두 번째 파라미터는 string.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 두 개를 만든 겁니다. 두 개의 생성자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생성자가 있으면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는 여기 있는 모든 필드들을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해요. id는 int 타입이니까 0으로 초기화하고요. name은 string 타입,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null이라고 하는 것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그게 디폴트 생성자가 하는 일. 아래쪽에 있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들은 그 파라미터에 전달된 값들이 있을 거고요. 그 값들이 필드에 저장이 돼요. id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고 생성자를 호출할 때 전달해준 name이라고 하는 값이 필드 name에 저장이 돼요. 이게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었으면 우리는 생성자들을 이용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생성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는 두 개의 생성자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메인으로 갈게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 이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이 에러가 없이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여기서는 아마 0과 널이 출력이 될 거예요. 0과 널이 출력이 될 거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아이디가 201번이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홍길동인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 이 얘기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파라미터를 갖는 인스턴스를 생성자를 호출하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호출하자. 일단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스튜던트라고 변수를 선언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학생이죠. 두 번째 학생. 생성자 호출, new.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뭐 붙인다고 했어요? new. 그죠? 생성자 이름 뭐라 그랬죠? 스튜던트.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죠. 자, 이제는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목록이 몇 개인가요? 목록이 2개예요. 아래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우리는 넘어가면. 첫 번째 스튜던트와 두 번째 스튜던트가 있는데 첫 번째 스튜던트는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거. 두 번째 스튜던트는 순서대로 int와 string 2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인 거예요. 2개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두 번째죠. 아이디에 201번이라고 넣으시면 되고 이름에는 홍길동이라고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그 메서드한테 아규먼트 전달하는 거랑 똑같죠. 단지 메서드랑 다른 점은 반드시 호출할 때 앞에 무슨 키워드를 사용한다?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도 출력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2번에 아이디를 출력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2번에 네임을 출력을 해보세요. 밑에 있는 2개가 스튜던트 2번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이디가 제대로 초기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름도 제대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생성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생성자를 만들다가 에러가 나면 이클립스가 어떻게 고쳐라라고 알려줘요.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고치면 돼요. 근데 이유를 알면서 고쳐야 되겠죠. 그 이유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